고요한 새벽 세상에 모든 소리가 잠든 시간. 이따금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창문을 흔들 뿐 우리의 내면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가지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길을 헤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 속에 그 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사랑, 우정, 가족, 그리고 때로는 갈등 속의 적대감까지 이 모든 관계는 거대한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거울을 똑바로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깎아내려온 오랜 습관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울 속의 낯선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그림자는 바로 우리가 외면해 온 내면의 깊은 심연 속에 숨겨져 있던 그림자 섀도우입니다. 융은 이 그림자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억압된 욕망 미쳐 해소되지 못한 분노, 그리고 우리 존재의 어두운 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이유 없는 분노를 느끼거나 특정 행동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쏟아내는 순간, 사실은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찡그린 표정을 보며 거울 자체를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토록 교묘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속이려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사소한 이기심에 크게 분노할 때 사실 당신의 내면에는 그 이기심을 부러워하는 또 다른 당신의 모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한 자유로운 욕망의 그림자가 타인을 통해 발현되는 것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강렬한 사랑과 존경을 느낄 때도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동경하고 추구하는 내면에 숨겨진 이상적인 자아, 즉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의 원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남성에게는 여성적 원형인 아니마가, 여성에게는 남성적 원형인 아니무스가 무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원형을 투사할 대상을 찾아 헤매고 결국 그 대상을 사랑이라 착각하며 깊은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거울에 비친 환상은 서서히 걷히고 우리는 비로소 상대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단점, 약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면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이상적인 자아가 아닌 현실 속의 불완전한 인간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의 깊은 역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우리 자신의 밝음과 어두움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내면의 이상을 만나고 갈등하는 사람을 통해 숨겨진 그림자를 마주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진정한 자아를 향한 길로 인도합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더 이상 예전의 빛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 빛은 처음부터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투사된 환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그 환영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납니다. 상대의 그림자와 나의 그림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불완전함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단순히 당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무의식적인 그림자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일으키는 강렬한 감정의 파동은 당신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성장과 자기 이해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향한 여정은 바로 당신의 모든 관계를 통해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들 속에 당신의 어떤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고 어떤 이상이 빛나고 있습니까? 진정한 자아를 향한 여정은 바로 당신의 모든 관계를 통해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껏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 속에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원치 않는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융은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연극 배우가 쓰는 가면을 의미하며 사회적 역할, 직업, 가족 관계 등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외적 인격을 뜻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기대와 압력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을 숨기고 페르소나를 만들어냅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하고 성실한 직장인의 페르소나를, 친구들과 있을 때는 밝고 유쾌한 사람의 페르소나를, 가족 앞에서는 착한 아들 혹은 딸의 페르소나를 착용합니다. 페르소나는 우리를 사회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진정한 나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결국 우리는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공허함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페르소나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성공이 곧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이 예기치 않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극심한 좌절에 빠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능한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거울은 이 페르소나의 허상을 꿰뚫어 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이나 연인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페르소나를 벗어 던지고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평생 숨겨왔던 그림자의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상대는 우리의 페르소나가 아닌 그 너머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편함과 저항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가 우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볼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그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실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당신은 아마도 해방감과 함께 깊은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가 당신의 페르소나가 아닌 진정한 당신을 마주하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관계는 우리가 페르소나를 벗고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면을 쓴 채로 서로를 대하고 상대방이 우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비난하거나 거부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다시 그림자를 더 깊숙이 숨기게 만듭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관계의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누군가의 모습이 사실은 당신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은 동시에 가장 위대한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타인을 통해 그림자를 투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향한 과도한 분노나 비난이 사라지고 대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이해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곧 타인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포용할 때 상대의 그림자 역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관계는 더 이상 페르소나와 페르소나의 만남이 아닌 두 개의 온전한 영혼의 만남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서로의 그림자를 포용하고 불완전함 속에서 온전함을 찾아가는 길. 그 길은 당신이 관계의 거울 속에서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결국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개성화란 융기 제시한 개념으로 집단적 무의식과 개인적 무의식의 경계를 허물고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실현하여 온전한 존재, 즉 자기 셀프를 찾아가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에고 이고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고를 넘어선 더 큰 전체인 자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개성화의 여정을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자극하여 당신이 외면해온 부분을 직면하게 하는 사람, 당신의 이상을 반영하여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페르소나를 흔들어 가면을 벗어 던지게 하는 사람까지. 이들은 모두 당신이 온전한 자아로 나아가도록 돕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역할을 오해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그에게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완벽한 이상을 찾으려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거울일 뿐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을 깨부순다고 해서 당신의 모습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변화시켜야만 거울 속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관계의 거울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이 왜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거나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 해답은 타인의 결함에 있지 않고 오직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원형과 그림자에 있습니다. 당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약점과 단점, 그리고 당신이 감히 꿈꾸지 못했던 잠재력과 용기가 바로 당신의 모든 관계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관계의 거울은 당신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통해 너 자신을 보라. 이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당신의 관계는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타인을 조종하려는 게임이 아닌 가장 신성하고 영적인 자기 발견의 장이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자기를 만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전체 인격의 중심이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기는 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고 내면의 모순을 초월하며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화해의 사랑과 상실의 경험은 바로 이 자기를 향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모든 고통과 즐거움은 결국 우리가 더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한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단순히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사랑과 온전함의 잠재력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관계를 통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는
당신을 온전한 존재로 빚어가는 조각가의 손길과 같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거칠지만 결국 당신을 아름답고 진정한 모습으로 완성시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보세요. 타인의 탓을 하기 전에 그 관계가 당신에게 무엇을 비춰주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보세요. 그 거울 속에는 당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관계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과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외부의 평가와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숨쉬는 가장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가 거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더 이상 순수한 애정이나 이해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 속에 숨겨진 투사 프로젝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투사란 내 안에 무의식적인 요소들을 타인에게 덧씌워 마치 그것이 상대의 본래 모습인 것처럼 여기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린 시절 억압했던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면 당신은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사람에게 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관계가 깊어지면 그의 자유로운 행동이 당신에게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그의 자유를 통제하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변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투사했던 환상이 깨지고 그 사람의 실제 모습과 당신의 그림자가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사실 그의 자유로움을 동경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규범에 억눌려 왔던 자신의 그림자가 그의 자유로움을 통제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거울 속의 빛과 그림자가 서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성장은 바로 이 투사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느끼는 강렬한 감정의 근원이 사실은 내면의 결핍과 욕망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환상을 깨뜨리고 우리를 외롭고 고독한 자기 성찰의 길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투사의 안경을 벗어 던진 채 그가 가진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모두 온전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모습에서 투사되었던 나의 그림자를 회수하여 그것이 온전히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 통합, 섀도우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나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가진 에너지를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타인의 성공에 대해 시기심을 느꼈다면 그것을 단순히 나쁜 감정으로 억누르지 마세요. 그 시기심은 사실 당신 안에 숨겨진 성취에 대한 강력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그 에너지를 외부에 대한 분노 대신 당신 자신의 성장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세요. 당신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갈등의 패턴이 있습니까? 유독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과만 충돌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그림자는 당신이 외면해온 어떤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목적은 서로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각자의 온전함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독한 여정입니다. 아니, 사실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내밀한 관계의 여정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신성한 도구입니다. 그러니 이제 관계의 거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이 가진 힘과 지혜를 발견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더 온전하고 진실된 존재로 거듭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맺는 모든 관계의 소음 속에서도 오직 당신만을 향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외부 세계의 관계들이 진정한 의미의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거울 속의 모습을 위해 당신은 지금 어떤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까? 이것은 타인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여정은 결국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심오한 통합으로 이어집니다. 남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성 원형인 아니마는 감정 직관 관계, 그리고 창의성을 담당합니다. 반면 여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남성성 원형인 아니무스는 논리 이성 행동, 그리고 주장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원형이 온전히 통합되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사회는 남성에게 강인한 아니무스의 페르소나를 강요하고 여성에게는 부드러운 아니마의 페르소나를 강요합니다. 그 결과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여성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외부로 투사됩니다. 남성은 아니마의 속성을 가진 여성에게 강렬한 매력을 느끼고 여성은 아니무스의 속성을 가진 남성에게 강렬한 끌림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억압하고 외면했던 내면의 반쪽을 찾아 헤매는 무의식적 투사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시작은 이 투사가 깨지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더 이상 예전의 신비로움을 찾을 수 없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가 아닌 우리 자신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를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동경했던 아니마의 창의성과 감수성, 혹은 아니무스의 논리적인 힘과 용기는 결코 외부의 누군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들은 처음부터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환상이 사라지고 우리는 고독하게 내면에 두 원형을 통합하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남성은 자신의 감정과 직관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여성은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펼치는 용기를 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성별의 역할 바꾸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균형을 찾는 여정입니다. 빛과 그림자, 이성과 감정 수용과 주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존재 속에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거울은 이 통합을 돕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당신의 연인이 당신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했을 때 당신은 단순히 그의 행동에 분노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당신의 억눌린 아니무스에게 보내는 메시지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너의 목소리를 내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연인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당신은 그의 감정을 단순히 나약함으로 치부하는 대신 그것이
당신의 아니마가 깨어나 당신의 감정적 측면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이처럼 우리에게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갈등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존재인 자기 셀프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여 행복을 찾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외부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우리 내면의 깊은 통합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 진정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투사가 아닌 진정한 사랑 의존이 아닌 깊은 이해, 그리고 통제가 아닌 자유로운 영혼의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온전한 존재로 거듭나세요.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관계 속에서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은 결국 당신을 더 완전한 존재로 빚어가는 신성한 경험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외부의 시선과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은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는 그 사실을 당신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가 나를 비추는 거울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모든 관계의 거울을 지나 고독하지만 온전한 자기 자신의 정원으로 들어섭니다. 이곳은 더 이상 타인의 투사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수많은 페르소나와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마주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고 때로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관계와 경험들이 결국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 인도하기 위한 신성한 과정이었음을,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림자가 존재하고 모순과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모든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유일무이하고 온전한 존재로 만드는 빛과 그림자의 조화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계는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나누고 타인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며 진정한 사랑과 교류를 나누는 기쁨의 장이 됩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타인의 그림자 역시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투사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방입니다.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 이 길은 고독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외부의 화려한 관계보다도 충만하고 평화로운 길입니다. 당신은 이제 거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빛은 타인에게 투사되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의 존재를 밝게 비춥니다. 그리고 당신의 빛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 또한 스스로의 빛을 찾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했던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모든 관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결국 외부의 모든 거울을 넘어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온전함을 찾는 것.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그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에서
당신은 오직 당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요한 밤하늘의 별처럼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의 정원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는 당신을 위한 모든 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찾던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관계의 거울은 그 사실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성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관계의 거울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과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이제 완전하고 자유롭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당신의 삶을 시작하세요.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영혼의 울림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이끄는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집으로. 이것이 바로 자아의 재탄생이며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